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기를 당했다며 눈물로 신혼집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집안의 가스밸브와 전기 차단기, 보험 서류 위치까지 집요하게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낀 며느리가 몰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다가 수익자가 자신에서 시어머니로 바뀌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겪은 당사자에게 제보받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에 신혼집을 마련해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는 30대 보험회사 직원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평범한 신혼부부였고, 하루하루 바쁘지만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남편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각자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잔잔한 삶이었죠. 저희 신혼집은 대출을 끼고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였기에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은 시어머니의 한 통의 전화로 갑자기 깨졌습니다. 수진아, 나 큰일 났다. 친구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했어.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장옥래 여사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 달리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 창문, 현관 구조까지 유심히 살피는 시선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참 크고 좋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앉았지만 눈은 계속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기를 당하신 거 맞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인한테 투자했다가 전부 날리셨대. 통장도 다 묶였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잃은 노인의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거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묘한 장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혼자 돌아다니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방 쪽 가스밸브를 몇 번이나 열어보고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차단기 위치를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 구조 좀 익히는 거지.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서류 보관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는 집 계약서와 보험 서류,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긴 왜?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먼지 닦아주려고 했어. 하지만 보관함의 위치는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어젯밤 왼쪽 서랍에 정리해 두었는데 서류가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최근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요청이요?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원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신청으로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들어온 그 모습과 달리 지금의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물로 신혼집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집안의 중요한 서류와 구조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단순한 동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집안에 서서히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장옥래 여사의 행동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TV가 아니라 현관과 주방 쪽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동선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출근이지?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소랑 똑같이요. 제가 대답하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점점 묘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서는 척하며 방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서류 보관함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보관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서랍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낯설 정도로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을 크게 열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지가 있길래 정리 좀 하려고 했지.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서류는 이미 절반 이상 꺼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확실한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관련 서류가 가장 위쪽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저희 회사 고객 관리팀이었습니다. 강수진 고객님, 최근 계약 변경 요청건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경 요청한 게 아닌데요. 상담원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듯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신청으로 접수되어 있고 방문 상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방문 상담이라면 누군가 집에 직접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낮 시간대 영상에 낯선 남성이 현관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영상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회사에 있던 평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출근해 집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낮에 누가 집에 다녀갔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보험 점검하는 사람이 잠깐 왔다 갔어.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점검이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청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험은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더라.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보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 계약서의 위치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두었는데 페이지 배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모서리에는 아주 미세한 접힌 흔적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열람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의 행동이라기엔 너무 치밀했습니다. 집 구조 파악, 출퇴근 시간 확인, 서류 위치 탐색, 외부 방문자 응대까지 모든 행동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동거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들어왔던 그 모습과 지금의 침착한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척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서류와 기록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관련 서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 전화 한 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이 신청이라는 말과 방문 상담 기록이라는 표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리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석연치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늦었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일이 좀 많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잠깐 제 손에 들린 가방을 향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서류 보관함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보관함을 열기 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종이의 정렬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여러 번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기존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 항목이 있는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수익자 칸에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장옥래.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날짜를 확인한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변경 날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온 바로 다음 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 아래쪽의 서명란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비슷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 서명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회계 방향과 필압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서명을 해온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니?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순간 계약서를 뒤집어 들었습니다. 보험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느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험은 잘 챙겨야지.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의도가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는지, 어떻게 제 서명과 비슷한 서류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시점이 시어머니의 동거 직후였는지, 모든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행한 변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제가 출근해 집을 비운 낮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에는 방문 설계사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거 외부 방문자, 서류 위치 변화, 그리고 수익자 변경.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어떤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험 계약서의 수익자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감정보다는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직업상 이런 서류 변경이 얼마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위조나 대리 변경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흔적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계약의 변경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변경 방식은 방문 상담 대리 접수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시간은 평일 낮 1시 12분. 정확히 제가 회사에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세훈. 며칠 전 CCTV에 찍혔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담 기록 세부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방문 장소는 제 신혼집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행인 항목에는 가족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은 단 한 사람, 시어머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서류 보관함 앞에 서 있던 뒷모습까지. 집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옛 드라마 재방송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지? 시어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집에 보험 설계사 왔다고 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응, 점검한다고 잠깐 들렀다 갔어. 그 대답은 준비된 문장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CCTV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현관앞 영상 속에는 분명히 그 남자가 서 있었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가 들여보내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영상 화면을 몇 초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점검이라길래 그냥 들여보냈지. 그 말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전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험 점검은 본인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시스템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방문 상담, 대리 신청, 수익자 변경.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묻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를 내가 보겠니? 부정은 했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짧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다시 CCTV 전체 기록을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세훈이라는 설계사는 집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서류 보관함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0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분명히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확대해보자 계약서와 비슷한 형태의 문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건네는 장면도 희미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부재 시간에 제 집에서 제 서류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계약 변경 접수 서류의 스캔 파일을 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았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대해 보니 필체의 속도감과 회계 압력이 제 서명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 모방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제 서명을 참고해 연습한 흔적이 느껴지는 서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보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거 시점, 낯선 설계사의 방문, 서류 위치 변화, 그리고 수익자 변경 완료 기록. 모든 사건이 너무 정확한 순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부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고 제 집안에서 공식적인 금융 서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보험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문은 우연한 보험 점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접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서류 변경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루어진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장옥래 여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반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상처받은 노인이 잠시 의지할 곳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약서와 CCTV 기록을 통해 상황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니의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 우편함에 도착한 보험 관련 안내 우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직접 확인하는 서류였지만 그날은 이미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봉투에 접힌 모양을 보는 순간 누군가 먼저 열어봤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편 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우편이길래 그냥 확인만 했지.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제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재 씨, 요즘 집에 보험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해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한마디에 저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류를 함부로 보는 건 좀. 제가 말을 이어가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엄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과 의심이 단순한 예민함으로 치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상황을 더 깊이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통해 보험 계약의 세부 내역을 추가로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재보험 보장 금액이 최근 크게 상향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시점 역시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순 수익자 변경이 아니라 보장 금액까지 조정된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한 흐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험 설계사 오세훈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대리 변경 접수 이력이 몇 건 존재했습니다. 그 대상은 모두 고령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스밸브가 조금 헐거워 보여서 확인한 거야.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험 금액 상향과 가스 점검 행동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밸브를 몇 번 돌려보며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집 구조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가스밸브 위치, 전기 차단기 위치, 보험 수익자 변경, 보장 금액 상승,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동거도 아니었고 단순 서류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한 중심이 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 저는 혼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고립된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밤,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아직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그 짧은 한 문장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우연도 불안한 노인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라는 말은 단순한 대화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상황의 중심에는 분명 이 집과 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30분 후 다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자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자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험은 이미 바뀌었어. 그 말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오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서두를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계획된 행동이었고 시간까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보험사 내부 감사팀에 비공식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절차와 증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과 계약 변경 서류, CCTV 영상까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서명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감정에 들어가면 위조 여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판별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추가로 계약 변경 접수 당시 제출된 녹취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담 녹취 파일에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여성의 목소리가 짧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낮게 지시하는 남성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남성의 말투는 며칠 전 CCTV에 찍힌 설계사의 음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서명, 대리 신청, 방문 상담,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릴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그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전과 달리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관찰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보험 얘기 자주 하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게 제일 불안하지.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약 변경 기록, 녹취 파일, CCTV 영상, 내부 상담 의견까지.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재산 관련 계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컸지만 이제는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상대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저 역시 더 냉정하게 상황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 방문 여부, 서류 위치 변화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만큼은 끝까지 확인하고 직접 마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상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 위조로 의심되는 서명, 방문 상담 로그, 그리고 통화 녹취까지 모든 흐름이 시어머니의 동거 시작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보험사 감사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위임장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용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변경 서류 사본과 감정 결과지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이 서류, 어머니 동거 시작 다음 날에 변경된 겁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큰 동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제 서명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에 보던 연약한 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설계사가 들어오는 장면과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방문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때 남편 민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은 위조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그 한마디는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차분하게 묻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방문 상담, 위조 서명, 수익자 변경,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어머니, 보험 금액도 2배로 상향된 거 알고 계셨죠?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어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한 문장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했다고 하신 것도. 제가 말을 이어가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일부 맞아. 하지만 돈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물과 불안한 모습이 모두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흐르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동거, 서류 접근, 방문 설계사, 그리고 보험 변경까지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내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재산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을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표정에는 혼란과 충격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출근 후 바로 보험사 감사팀과 정식 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조 서명 감정 결과, 녹취 기록, CCTV 영상까지 모두 공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 변경은 본인 동의 없는 불법 대리 접수입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보험사는 수익자 변경 계약을 즉시 무효 처리했습니다. 상향되었던 보장 금액 역시 원상 복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설계사 오세훈에 대한 내부 조사도 동시에 착수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 장씩 다시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용히 입을 열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보험 계약은 모두 원상 복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당당함 대신 묘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후가 무서웠다.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안, 집착,
그리고 잘못된 선택까지 모두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노후 불안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스스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을 살피는 행동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옷을 접고 캐리어를 닫는 모습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아, 출발하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상황을 받아들인 체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못된 선택은 결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른 거처로 이동했고 보험 관련 사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닌 현실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진아, 그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참았던 감정이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류 보관함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등기 서류, 각종 중요 문서를 모두 새로운 파일로 재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기록하고 확인하고 대응하면 어떤 위기라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그 신혼집에서 남편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순수한 평온함은 아니지만 스스로 지켜낸 공간이라는 확신이 더 단단한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보관함을 닫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